오늘은 두꺼운 책 500페이지짜리입니다. 제가 이제 카이저 병원에서 35년 반 동안 일하는 동안에 이제 우울한 환자가 오시면은 대개 이 책을 읽어보시라고 이제 가족이나 환자한테 추천했던 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래된 책입니다. 옛날 책이죠. 1992년에 나온 책이니까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그 원칙 그거는 그대로 지금도 적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에 대한 것을 제가 두 번에 나누어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신과 의사 수전 정입니다. 이 책은 뭐에 대해서 쓴 책이냐면은 Cognitive Therapy. 여러분 많이 요새 CBT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죠? Cognitive Behavior Therapy. 인식 행동 치료. 그 CBT가 요즘 많이 정신과에서 많이 쓰이고 또 효과도 굉장히 좋은 그런 치료입니다. 이제 이 책이 나올 때는 아직은 CBT가 아니고 그냥 Cognitive Therapy라는 것으로 해서 나왔는데 University of Pennsylvania, UPenn이라고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학교죠. 거기에 있는 정신과 의사 중에서 닥터 백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에런 백, B-E-C-K. 그 닥터 에런 백이 한 1950년대부터 이분이 이런 생각을 좀 하셨나 봐요. 우울한 환자들을 보니까 이게 사고에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 거가 좀 틀렸다. 그래서 그 사고의 것 때문에 우울해지고 우울하다 보니까 행동도 그게 따르고 문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오니까 이 생각하는 걸 좀 고치면은 무드라든가 행동이 달라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이 교수님께서 자기가 이제 가르치는 이제 레지던트라든가 주니어 스태프들하고 여러 가지 이제 연구도 하고 환자들하고 직접 이제 이런 거 치료를 하면서 발달해 나간 것이 이 카그니티브 테라피입니다. 이 책을 쓴 사람은 누구냐면 데이비드 번스라는 젊은 정신과 의사인데요. 본래 그 스탠포드에서 이제 의과대학 다니고 아주 머리가 좋은 분인데 이 유펜에 지금 이 닥터 에런 백 이걸 하는 거 보고 우울증에 대해서 치료하는 거를 나는 가서 도와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분이 거기로 온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이제 그 폭스바겐 차에 운전을 해가지고 이제 동부까지 왔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수련을 받으면서 자기가 공부하고 그다음에 자기가 본 환자들의 이야기 이런 거를 전부 이 책에 500페이지에 걸쳐서 쓴 겁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썼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은 우리 상식으로도 이게 환자들 치료가 된다. 물론 필요할 때는 약을 쓸 때도 있지만 처음에는 약을 안 쓰면서도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서 주로 생각하는 것에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을 때 이렇게 우울해질 수가 있으니까 이분이 참 그 롤 플레이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환자가 의사가 되고 내가 환자가 되고 이렇게 바꿔가지고 하다 보면은요 환자들이 금방 뭘 많이 느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카그니티브 테라피가 그때 막 시작돼가지고 막 이제 일어날 때 이분이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한 그 여러 가지 자기가 그 배우고 느끼고 치료하면서 느낀 것들을 이렇게 쓴 책입니다. 이제 그러려면은 우선 환자가 우울한지 안 한지 얼마나 우울한지 경미한 건지 마일드한 건지 moderate 보통인지 아니면 severe한 건지 심한 건지 아니면 정말 그 위험한 단계인지 이제 이런 것을 갖다 빨리 알아낼 수 있는 그 테스트하는 것이 어떤 게 있다는 걸 여기다 설명을 해가지고 그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만약 당신이 우울하다 그러면은 또 우울하고 또 되게 불안하기도 같이 옵니다. 우울하고 불안은 그럴 때는 당신 생각 자체가 대개는 이치에 맞지 않고 대개는 뭐든지 나쁘게 보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나쁘게 하는 식으로 행동을 할 수가 많다. 그러니까 우울해지면 사람이 바뀐다는 거죠. 우울할 때는 생각하는 것도 로지컬하지가 않고 모든 것이 네거티브고 따라서 행동하는 것이 결국 결과적으로 자기를 갖다 해치는 쪽으로 한다. 둘째, 이런 생각이 잘못된 것을 왜곡된 생각을 스트레이튼 시켜라. 그러면 감정이나 행동이 좋아질 수가 있다. 세 번째, 이런 생각이 바뀌고 무드가 바뀌고 행동이 바뀌게 되면은 결국
다시 옛날같이 생산성이 돌아오고 당신은 행복한 사람이 된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아주 오래 걸리면 힘들지만 빠른 시간에 올 수 있다. 이분들은 카그니티브 테라피를 대개 12주, 한 달에 4주가 있으니까 대개는 3달 안에 될 수가 있다. 이제 이분이 말씀하신 게 그겁니다. 그 모든 당신의 그 감정, 무드는 생각에 딸렸다. 카그니티브 테라피는 어떤 일이 있을 때 그거를 네가 어떻게 보느냐, 어떤 인터프리테이션을 하느냐. 똑같은 일이 있을 때도 왜 어떤 사람은 컵에 물이 반 있으면 반이나 아직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반밖에 없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죠. 이런 생각을 고치게 되면은, 그리고 이거는 커먼 센스로도 된다. 뭐 특별히 공부를 많이 안 해도. 그리고 그러면 무드가 바뀌어지고 그렇게 되면 다시 행복을 찾을 수 있고, 이게 전부 다 대개는 3달 안에 할 수가 있다. 이제 이게 이분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환자가 얼마나 우울한가를 갖다 이제 조사하는 그 퀘스천, 이게 스케일을 만들었는데 그거를 Back Depression Index, BDI라고 부릅니다. 이제 한 21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자녀나 여러분 배우자나 본인이 한번 보시고 체크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숫자가 적으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로로 시작해요. 제로는 그러니까 정상 상태입니다. 읽어보시면은 지금 영어로 된 걸 그대로 썼습니다, 제가. 그래서 만일 게 필요하시면 제가 한글로 다시 이렇게 번역도 해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가지고 21번까지 이제 갑니다. 전부 다 3번을 하셨다 그러면은 21개 질문이니까 63이겠죠. 다 합치면은. 그래서 이걸 전부 다 하면은 그거는 가장 심각한 거고, 그런 경우는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 했을 때 계산이 뭐 1에서부터 10까지다. 그건 뭐 완전히 정상인이죠. 그 다음에 11에서 뭐 16까지는 비교적 우울한 게 좀 마일드한 거고요. 16 이상이 되면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16 이상이 돼가지고 21이나 30 정도 되면 중간 정도고, 31에서 40까지면 꽤 심각한 우울증이고요. 이 40이 넘으면 그거는 아주 위험한 단계죠. 그리고 특히 여기 9번이 뭐냐면은 자살에 대한 거거든요. 그래서 9번의 답이 2번이나 3번이 그러면 빨리 병원에 가시든지 입원을 하든지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 무드를 갖다 떨어뜨리고 우리 행동까지도 변화를 주는 잘못된 생각에는 어떤 게 있나? 이제 그것이 한 9개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왜곡된 생각이죠. 그런 그 잘못된 사고, 그래서 우울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고, 불안증으로 끌고 가는 이런 사고가 어떤 것이 있나. 우선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어떤 일이 있을 때 all or nothing, 이게 100%거나 아니면 0거나. 왜 우리가 사람도 아까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을 100% 좋아하거나 아주 100% 싫어하는 것, 이 인간이 100% 좋거나 100% 싫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물도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좋거나 완전히 나쁘거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우울해지기가 쉬운 거죠. 어떤 사람이 자기가 뭐 학생회장이 되려고 나왔다던가 뭐 국회의원이 되려고 나왔다던가 이제 떨어졌대 그래요. 그러면은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내가 선거에서 졌으니까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난 인간도 아니야. 이건 all or nothing이죠. 그러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재선에 갈 이런 것을 잘 못하겠죠. 떨어졌으면 내가 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사람들이 49%를 날 좋아하고 상대방을 51% 좋아하면 내가 떨어질 수가 있는 거니까, 내가 노력해서 내가 요 다음에 51보다 이상이 되면 내가 올라갈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되는데, 잘못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내가 떨어졌으니까 나는 I'm nothing, 나는 인간도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이게 all or nothing, 아주 잘못된 왜곡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무 over generalize, 한 가지를 보고서 그거를 여러 가지에 다 이제 이런 일이 생긴다고 보는 것. 내 차에 새가 이제 똥을 쌌거든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새가 워낙 많은 데니까 똥 쌀 수도 있는데, 또 재수 없이 또 새가 내 차에 똥을 쌌어. 내가 뭘 하면 하나도 되는 게 없어. 나는 끝장이야. 이게 all or nothing도 되고
오버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죠. 새똥 하나 가지고 내 인생 전체를 갖다가 제너럴라이즈 하는 거니까 이거 굉장히 왜곡된 생각이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멘탈 필터링이 있습니다. 어떤 거는요 필터를 해버려요 다. 그러니까 내가 우울하면은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거를 다 그냥 없애버립니다. 필터해서. 그리고서는 다 물에 씻겨 보내고 이제 나쁜 것만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시험을 굉장히 잘못 봤다. 그래서 내가 성적이 많이 떨어지게 됐다. 그러면 그래도 그 선생님이 나를 보고 웃는다든지 아니면 학생들이 나한테 찾아와서 뭘 물어보면서 날 칭찬한다든지 이거 다 필터해버리는 거죠. 이거 아무 소용없는 거고 나는 시험을 못 쳤으니까 나는 이제 낙제야. 이렇게 한 가지만 생각하고 좋은 것들 다 필터해버리고 물에다 씻어버리고 없애버리는 거. 이거 굉장히 잘못된 왜곡된 생각이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이게 심소붕대라 그러나요? 크게 이걸 확대해가지고 요만한 일을 갖다가 막 무지무지하게 과대평가하거나 아니면 무슨 내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랑스러운 건데 아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지 그러면서 미니마이즈 하는 거. 제가 그 전에 그 독일에서 온 그 환자들을 가끔 봤는데 이 부인이 자꾸 백화점에 가서 뭘 훔쳤어요. 그런데 많이 우울하니까 이제 그랬는데 보니까 자기가 여기 자녀를 잘 길러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그 아들이 아주 유명한 비즈니스맨이 되고 잘 살고 자기는 이제 남편은 돌아가셨지만 남편을 참 잘해서 모든 걸 잘 만들었었는데 이 여자 생각에는 나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그래서 내 자체를 아주 미니마이즈 시키고 나를 좋게 생각할 사람도 없을 거고 그러니까 자꾸 우울해지니까 가가지고 충동적으로 이제 백화점에 가서 그 블라우스를 훔치고 그랬는데요. 이게 미니마이제이션 이런 것도 생각의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모셔널 리즈닝이라는 건 뭐냐면요. 리즈닝 한다는 건 뭡니까?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어떤 fact, 사실이나 이런 것에 기준에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자신이 느낌이 내가 오늘은 정말 참 이상하게 바보 같은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나는 바보야. 바보 같은 생각이 들었으면 그건 잘못된 생각인데 그 생각을 가지고 결론을 만드는 거죠. 따라서 나는 바보야. 이 emotional reasoning입니다. 그 다음에 should, 뭘 나는 해야 돼. 아니면 should not, 난 이거 하면 안 돼. 라고 should 또는 should not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요. 가령 예를 들면 이제 저도 그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아침 일찍이 오는 환자를 보러 일찍이 와가지고 환자를 봐야 되는데 환자는 일찍이 왔는데 제 세크러터리가 그때 뭐 딴짓 하느라고 뭐 전화하고 이러느라고 그 환자를 저한테 왔다고 이르질 않아가지고 환자가 오래 기다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나가지고 막 그 좀 소리를 지르고 그랬었는데 사실은 내 세크러터리는 you should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뭐 세크러터리도 자기 뭐 개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때 다른 환자가 무슨 뭐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 사람을 그러니까 should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화가 났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것 때문에 좀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세크러터리가 딴 사람한테로 이제 갔고 결국은 그분은 거기 가서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됐었지만 어쨌든 제가 하루 종일 그 다음에 기분이 나빴죠. 그래서 이런 should 또는 should not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참 우울해지기가 쉽고 무드에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을 갖다 이게 레이블링 하는 것, 이름을 갖다 만드는 거, 쟤는 싹수가 노래, 쟤는 나쁜 사람이야, 쟤는 뭐 못 믿을 인간이야. 이렇게 레이블을 만들어 놓으면은 그 다음엔 그 사람의 좋은 점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나쁜 점만 보이는 거고. 그러다 보면 나 자신의 어떤 인격적으로 나를 존중할 수 있는 면도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이 레이블링 한다는 거, 이거는 어떤 점에서는 생각의 왜곡을 가져와 가지고 무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생길 때 모든 것을 나의 자신의 잘못으로 받아들이는 게 퍼스널리제이션입니다. 어떤 일이 생겼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딴 친구하고 싸워가지고 이제 뭐 정학을 당하겠다. 그러면 그거는 아이의 문제로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걸 잘 조절 못하는 학교의 문제로 봐야 되는데
내가 아이하고 조금 더 뭘 잘 해줬으면은 이런 일이 안 생길 텐데. 그리고 내가 이제 우울해지는 거. 이게 이제 personalization. 그러니까 모든 것은 나에게 이제 귀결시키는 거. 이것도 생각의 왜곡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jumping to conclusion. 뭐 조그만 일을 보고 나서는 휙 하고 어떤 결론을 내려버리는 거. 이게 이제 어떤 점에서는 이걸 보고 점쟁이, fortune teller, 사주쟁이, 점쟁이식이라고 그러는데, fortune teller들이 이렇게 보고서는 뭐 한 가지 뭐 카드를 본다던가 뭐 얼굴 인상을 본다던가 한마디 듣고 나서 이게 뭔가 딱 이제 당신의 이제 미래는 이렇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찾아간 사람한테는 시원할지도 모르지만 그게 꼭 맞는다는 법은 없거든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거면 모르지만 또 나쁜 쪽으로 이제 결론이 나게 되면은 이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그걸 그냥 확신하고 믿어버리는 경우. 이게 jumping to conclusion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 때문에 우울해지는 경우가 꽤 많은 거죠. 그래서 이것도 생각의 왜곡으로 많이 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몇 가지 예를 들면은요. 이제 어느 날 주부가 집에서 열심히 저녁을 준비해가지고 이제 남편하고 식사를 하는데 남편이 이 생선 좀 너무 많이 탔네 이라고 불평을 했대 봐요. 근데 그러면은 뭐 좀 탔을 수도 있고 살다 보면은 뭐 탄 것도 있고 좀 덜 탄 것도 있고 뭐 이럴 거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해서 넘어가면 되는데 이 부인은 나는 모든 게 이런 저기 실수야. 난 한 가지 잘하는 게 없어. 뭐 이런다고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봐요. 그럼 이거는 지금 여러 가지 그 중에 왜곡된 생각 중에서 over generalization. 한 가지 가지고 사방에다 다 아까 그랬죠. 제가 새똥 하나 쌌다고 그래가지고 나는 앞으로 뭐 잘 될 게 하나도 없어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생선 하나 태웠다기 때문에 나는 주부로서 뭐 잘하는 게 하나도 없어라고 하는 게 over generalization. 또는 all or nothing. 나는 생선을 태웠기 때문에 모든 쿠킹에서 나는 엉망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나는 칭찬을 들으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셰프다 되지만 생선 하나 태웠다는 것 때문에 나는 완전히 쓸모없는 나는 셰프가 되는 거고 쿡을 잘못하는 거가 되는 거.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들어가는 게 뭐냐면은 magnification. 생선 하나 태운 거 가지고 침소봉대한 거죠. 뭐 전체가 다 내가 가정주부로서 나는 엉망이야 라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나는 바보야. 나는 형편없어. 레이블링 했습니다. 자기를 레이블했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름을 지어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왜곡된 생각들이 여기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우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예는요. 어떤 학생이 이제 자기가 논문 쓴 거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날 학교에 가면은 걱정이 많이 돼요. 내가 이거 얘기하다가 혹시 잊어버리고 이게 막 가슴이 뛰어가지고 떨떨떨떨 떨면 어떡해? 그리고 또 너무 실수를 하면 어떡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러니까 결석하고 가지도 않고 학교에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그 걱정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정말 못하게 되는 경우 이때는 이제 사고의 왜곡이 이것도 all or nothing이죠. 사람이 얘기를 할 때는 실수도 할 수가 있는 거고 100% 퍼펙트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주 잘하거나 아주 빵점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많고 그 다음에 나는 잘못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믿으니까 jumping to conclusion. 점쟁이가 당신은 못할 거야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런 왜곡된 생각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내가 조금 실수를 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 큰 거 아니니까 그냥 지나갈 수가 있는지 그리고 나는 보통 땐 잘하잖아. 그러니까 나를 갖다가 좀 이렇게 정상적으로 봐줘야 되는데 실수를 몇 번 했다고 그래서 나를 미니마이즈, 나를 갖다 이렇게 확 깎아내린 거죠. 그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그 생각에 왜곡된 거. 그 다음에 나는 바보야. 나를 갖다 레이블 했으니까 그 다음에 나는 바보로 그냥 항상 믿겨지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하다 보면은 외롭고 불안하고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세 번째 예는요. 이제 제가 어떤 사람하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그 데이트할 남자가 마지막에 가서 전화를 하고 자기 몸이 아프다고 못 나온대요. 그랬을 때 아휴 내가 또 바람 맞았네. 뭐 내 신세에 또
뭘 잘못했길래 또 이 남자가 나를 차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한대 봐요. 그러면 거기에는 jumping to conclusion. 이게 뭐 한 번 아파서 못 나온다 그래서 모든 남자가 다 나를 버리는 건 아닌데 그런 왜곡된 사고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personalization. 이 남자가 못 나오는 것이 자기가 아파서 못 나오는 건데 그걸 왜 나가 뭐가 잘못돼서 내가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 안 나온다. 그래서 나 자신의 문제로 퍼스널리제이션 하는 거거든요. 이게 왜곡된 사고 방식이죠. 네 번째는 어떤 회사원들하고 이제 상관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데, 저 프로젝트를 갖다가 자기가 이제 계산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만들어 가지고 이제 그 다음날 가지고 가야 되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할 것 같지도 않고 할까 말까 하기는 싫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이제 텔레비만 봤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그 다음날 아침에 불안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본래 게으른 사람이고 아이고 이런 거 난 잘하지도 못하고 뭐 했다 하더라도 별로 남들한테 좋은 그 칭찬 못 받을 거야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면, 그러면 이게 얼마나 자기 자신을 갖다가 풋다운 시키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러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쓰인 그 왜곡된 생각은 이제 첫째는 jumping to conclusion 여기 들어가죠. 뭐 별로 그런 원인도 없는데 결과로 나는 아주 잘못할 거야 하고 점핑한 거죠. 그래서 이게 fortune teller 같이. 그 다음에 이거 over generalization 한 거죠. 뭐 그 전에 잘못했다 하더라도 요번에도 또 잘못하고 나는 뭐든지 잘못한다고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자기는 게으르고 나는 뭐든지 못한다고 레이블 했으니까 레이블링 한 거고, 그 다음에 과거에 실수를 좀 했더라도 그걸 그냥 크게 이렇게 했으니까 magnification 한 거고, 그 다음에 emotional reasoning 한 거 아닙니까? 내가 불안하고 내가 하기가 싫어서 게으른 것 같이 느껴지니까 자기를 나는 바보고 나는 게으름뱅이야 라고 나를 갖다 딱 이름을 붙여줬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고가 완전히 왜곡이 되는 거죠. 그다음부터 나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울해질 수밖에 없죠. 또 한 가지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내가 좀 다이어트를 하는 중인데 토요일이 돼가지고 갑자기 무슨 좀 불안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열심히 해가지고 몸무게를 많이 줄여놨었는데 뭔가 자기를 갖다 이제 좀 이렇게 달래주기 위해서 뭐 과자를 한 서너 개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만히 해보니까 갑자기 나는 정말 주책이네. 나는 어떻게 그동안에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그렇게 안 먹으려고 조심하고 그러다 이런 걸 막 이렇게 먹어. 그거 나는 정말 좀 형편없게 됐으니 살도 막 지금 찔 거고 이번 주말은 그냥 먹는 수밖에 없네. 많이 그랬대 봐요. 그러면은 그 all or nothing이죠. 과자 4개 먹었다 그래서 이게 완전히 끝나는 게 아닌데 나는 이제 완전히 실패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거죠. all or nothing.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레이블링을 이게 나쁜 걸로 잘 하는 거죠. 자기 열심히 잘 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레이블도 아주 미스 레이블이죠. 그러니까 나쁘게 자기를 갖다 이름을 붙여가지고. 그 다음에 안 먹어야 되는데 should 먹었다. 그러니까 should를 자꾸 쓴 거니까 이 should를 쓴 정신의 왜곡입니다. 그래서 이런 왜곡된 정신 그 생각을 하면서 이것 때문에 이제 우울해지고 불안해지고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이제 이런 게 온다는 제가 그 예를 몇 가지 드렸습니다. 제 1부는 제가 여기서 끝나겠습니다. 오늘은 데이빗 번스 정신과 의사가 쓴 Feeling Good 이라는 그 책의 초반에 대해서 특히 그 생각의 왜곡, 그 다음에 우울 그 증상이 얼마나 심한지 조사해보는 스케일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왜곡된 생각을 하는 그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끝나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이 도움이 되시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